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입비를 가세현 도움을 받았다. 차차 갚을 것이다. 이 말을 일단 했어요. 이 말 되게 웃기더라고. 가세현 돈이 많은가 봐요. 글쎄, 나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어. 가세현 일본 도와줬겠죠. 저는 뭐 전두환도 29만 원만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가세현이 박근혜 대통령님 하면서 잠깐만, 이 세 분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들한테는 가급적 님자 쓰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하는 종재 후보자님 그랬어요. 그런 표현 쓰지 네, 마세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제가 약간 어. 그 증권쟁이 그 버릇이 나와가지고 고객님 이렇게 누구 네. 호칭하면 그런 게 좀 버릇이 돼서 그래요. 우리 죄송합니다. 입장에서 국민들보다 더 높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재명 지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세현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 하면서 계속 짜웅하면서 뮤지컬 만들고 뭐 그러는데 가세현한테 도움을 받았다라는 표현, 차차 갚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되게 웃기고. 그리고 사실 저 있잖아요. 저 건물. 나는 전에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까요. 이 건물이 이 동네에 지어질 때 시골이에요. 지어질 때 박근혜가 정치 은퇴하고 들어온다더라 소문이 퍼졌던 집이야. 그때 몇 년 전에. 이게 한 5년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건물이 다시 박근혜한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냄새가 난다. 뭐 그렇긴 한데 가세현이 도와줬다고 한들 이거 얼마나 주고 살 것 같아요. 이 건물. 시골이잖아요. 주변에 시골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 대략. 제가 이 정도 사이즈면. 한 몇 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20억은 넘지 않을까요? 아니 도와줬다고 했지 얼마에 도와줬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아니, 집을 보고 이제 가치를 이제 보자면은 이제 아니 박근혜 추징목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네. 그 뇌물로 인정된 그렇죠. 추징 다 추징금에서 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아무튼 이분께서는 돈이 없으니까 아유 님자 붙이면 안 되는데 깜빡했네. 박근혜 대통령 님이 네. 님이 돈이 없으세요. 네. 유영하가 대구시장 나가는 생각도 좀 있나 봐요.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윤석열이 지금 이제 안달이 났어 아주. 왜냐면은 보수의 지지를 다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안달이 났는데 이제 박근혜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박근혜 쪽에서는 연락 온 거 없어 이런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잡아 넣긴 했는데 이게 박근혜 지지자들까지 나를 좋아해줘야만 최소한 보수는 결집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박근혜를 취임식에 부르겠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쉽게 어떤 감정일까가 뭐 박근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현실 정치에 이제 뭐 개입하냐 마냐 이런 논란도 지금 사실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박근혜가 정치에 개입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위치라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메시지가 이제 가끔씩 나오겠죠. 근데 오늘도 박근혜 지금 집 앞에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준석이 난을 보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준석의 난. 네, 이준석이 난을 보냈는데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지금 난을 보내냐. 가라. 너네 석고대죄도 하지 않고 지금 뭐 윤석열 되면 다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전화 통화를 하고 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 못하고 그거 그대로 들고 나중에 도망가더라고 뛰어서.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아직도 지지자들에겐 있고 그런 지지자들만 남은 게 또 박근혜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박근혜의 화해는 쉽지 않을 것 화해가 같습니다. 된다고 하도 친박은 못 품어요. 저는 그거는 그렇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뒤에서 뒷조사해가지고 너 새끼 저렇게 그런 식의 말하지 말라고 약점 잡아서 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정규재 같은 사람들이 조갑재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맞다는 말을 한번 지르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신 말이 맞아라고 옹호를 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윤석열 싫어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별한 어떤 변곡점이 있지 않는 한. 결정적으로 박근혜가 메시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 같은 우호적 메시지가 나오면 모를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저 비읍시읍 같은 놈이라는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놓여 있는데 조원진이 그래 대표적으로 그런 인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 관련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박근혜 사실은 탄핵 관련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사에 관련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저번에 기억들 하십니까? 그 썬데이 저널 미국에 있는 잡지 거기서 나왔던 거잖아요. 박근혜는 뭐 포괄적 뇌물죄로 엮었어야 했는데 뭐 이렇게 엮으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박근혜를 엮어서 자기 지인하고 한 말을 지금 그 녹취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얘는 지가 왕이야 그냥. 박근혜 자체에 엮는다는 게 뭐예요? 엮는다는 게 정변 엮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씌운다. 뒤집어 씌운다. 아. 그거죠.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절대 사과 못하죠. 이거를 사과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를 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동시에 검찰이 독립돼야 된다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박근혜에게 사과를 한다. 뭘 사과를 하는 거예요? 조원진이 원하는 사과가 뭐겠어요? 사기 탄핵.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씌웠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되면 뭐가 그 사과의 메시지가 뭐건 간에 그 사과라는 행위 자체가 박근혜는 무고한데 죄를 씌웠다라는 프레임이 정당화돼 버리거든요.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박근혜가 정말 자기의 진정성을 담아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정말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면 한 2년 정도는 친박을 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과 지지하고 박근혜 사람과 일하는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박근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근데 그 박근혜라는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한 건 사람들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에서 해석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또 끌려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부터 그 행위 자체가 나의 모든 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박근혜도 못 믿겠다는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친박을 품는다. 사실은 얼마 안 되죠. 친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친박을 품는다는 건 전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정치권에 이제 설왕설래가 난무하는데 일단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보고 가야 돼요. 윤석열이 박근혜한테 징역 45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던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는 뇌물로 엮었어야 된다. 덮어 씌웠어야 된다 같은 그런 짓을 했던 자가 이제 박근혜가 나오니까 품기 위해서 지금 만나겠다라고 립서비스만 하고 있어. 지금 실제로 연락한 건 없다 그러지. 현 시점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중요한 건 조원진이 한 말은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 그러니까 그 도농 복합 지역에 가까울 거예요. 대구 달서에 내려간 자체가 정치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에 가까운 사람 아까 말한 유영아 이런 사람들이 대구시장 같은 것을 가져가게 되면 그렇죠.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간접적으로. 이거 보니까 저는 친박연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박근혜는 이게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박근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만큼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박근혜를 키웠던 게 바로 그 친박연대였어요. 이 친박연대 과거의 그 친박연대의 기억이 저는 많이 떠올랐어요. 달성에 자리 잡은 것이.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대구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뭐 대통령 나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도 자기 입장에서 명예회복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근데 자기를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인 45년을 때린 이자한테 흔쾌히 협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도 보수니까 그게 만약에 자기를 45년쯤 구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뭐 대선 이때 이미 메시지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왜 있잖아요. 왜 지금 우리 지지층에서도 이낙연계 싫어하는 이재명계 우리 지지자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이낙연은 누구만큼 싫어 이야기하는 사람은 똑같은 네. 위치에 있는 네,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낙연 이재명 정도입니까 이게? 박근혜 감옥살이하고 45년 때린 게? 아니,
아니 뭐 제가 뭐 대통령이 됐으면 사면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먼저 사면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못 해드렸습니다. 야, 은근히 성대모사 하는데? 이게 박근혜하고의 어떤 그 박근혜 세력과의 화합이랄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한테는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찾아뵈야 된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윤석열이 지금 지방 순회 중이잖아요. 근데 대구 가는 길에 만난다. 요 딴 거 말고 정식으로 초대하라. 이쪽에 으름장 넣고 있는 거야. 그 지분이 한 줌이어도 그 지분 하나가 활용 점정이 될 수 있을 때는 그럼요. 상당한 권력이 네. 되는 거죠. 이번에 대선에서 0.7%. 정말 요만한 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박빙의 싸움은 지선 때도 연결될 거예요.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을 들이고 있을 텐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쉽다고 한들 뭐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들끼리 내부 권력 투쟁이 되는 거지. 자, 윤석열과 박근혜의 이야기였습니다.